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벌써 좀 추워졌어요. 네, 제 옷도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는 걸로 봐선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어떻게 따뜻하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요즘 취준생들 좀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1월 하면은 네.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하루 종일 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이렇게 좋은 날을 보면서 삼성 면접 보는 친구들, 그래서 전자, 전기, 바이오 에피스 등등의 기업들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면접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면접 시즌인 만큼 면접 전형이 그 누구보다 바쁠 취준생들인데 그쵸. 면접은 좀 유난히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전형이죠. 다 잘 준비해요. 아무래도 이제 최종 합격 가기 바로 전 단계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저는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전형이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의 숫자를 받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면접은 그렇게 추린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면접 유형이 기업마다도 좀 다르고 그쵸. 또 어떤 면접이 또 현장에 가서 치러질지가 모르니까 그쵸. 또 긴장이 되는 전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안쌤이 많이 하는 면접 유형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면접이 우리가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듯이 이렇게 하는 면접도 있고, 그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실 텐데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딱 정해져 있는 면접이 있어요. 틀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PT 면접. 그 다음에 그림만 들어도 난 별로 대학교 다닐 때 해본 적도 없는데 와 같은 토론 면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PT 면접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이거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PT 면접이나 이런 토론 면접이 좀 주춤했었는데 그쵸. 요즘은 좀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는 진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구술 면접만 보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PT도 진행하고, 왜냐면 화면 공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PT 면접은 많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대면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거리두기가 조금씩 해제되면서 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토론 면접은 대면 형식으로서 조금씩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PT 면접하면 이 발표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또 두려운 면접 전형이거든요. 그럼 PT 면접의 왕도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지 씨는 지금 캐스터를 하시니까 MC도 보시고 말하는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PT 잘하셨어요? 저는 근데 막상 이제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라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답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PT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하기면 내가 그냥 쭉 풀어내도 되는데, PT 면접이라 하면 당신이 어떠한 구조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PT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평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의 논리력을 점검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논리는 참 잘 세웠는데 이게 좀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는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보통 교수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참 본인은 똑똑하신데 전달은 참 세상에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달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는 것과 내가 작성한 것과 또 말하는 게 다른데 PT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의 전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놓치셨을 텐데, 이건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면접이잖아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은 인터뷰죠. 왔다 갔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면접관 분이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하겠죠. 그럼 그 질의응답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렇죠. 그래서 논리력, 전달력, 태도, 이 세 가지를 저는 평가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PT 면접에도 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PT 면접들이 있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제가 카테고리화 시킨 네. 그런 그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형. 네, 문제풀이형은 어떠한 이제 특히나 우리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 지식들이 있죠. 네. 그런 공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 반도체의 8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설명식의 PT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이 좀 많이 접하시는 건데요. 좀 어렵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비밀노트 톡톡의 네. 시청률이 거의 0.000000001%다. 네. 그래서 이거를 1%로 올려라 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문상경계 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개선해라, 무엇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라, 더 좋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전략형 PT,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 관련해서. 그 자기소개는 뭐 주제는 세부 주제는 주어지지 않지만 보통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내용 있죠. 좀 캐주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PT 면접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뭐 직무별이라던가 뭐 기업별로 선호하는 PT 면접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별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PT 면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과연 뭘로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나는 뭐 신나게 전공이나 아니면 해당 기업 이런 걸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생뚱맞게 네. 다른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대응을 못할 거라는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이전에 기출을 찾으셔서 이 해당 기업에서 문제의 성격 자체가 직무나 회사에 관련된 거냐 네.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반 상식으로서 풀 수 있는 거냐라는 걸로 좀 먼저 추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전략 이런 부분들은 직무별로 조금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이신 분들은 거의 문제풀이 아니면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경우에는 기출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출들을 좀 풀어보시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잘 푸는데 네. 이게 PT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면접관이 왜 냈을까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논리적 구조를 배경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내요. 네. 그럼 딱 문제를 딱 풀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도 상관은 없지만 네. 면접관한테 내가 이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어떠한 역량이 있다, 어떠한 무엇이 있다라는 걸 어필해줘도 괜찮겠죠. 그럼 결론에 나는 그런 내용을 좀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단순히 문제 푸는 데 그치지 마시고 구조를 짜야죠. 논리적 네. 구조로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설명 PT입니다. 설명 PT.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른다. 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설명하는 내용은요?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네. 8대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죠.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 오전부터 끝날 때까지 이분은 계속 똑같은 8대 공정만 하루 종일 듣고 있다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될 거는 설명 PT에서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한다는 건 버전 1이고 네.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모두가 비슷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차별화를 줄 거냐. 단순히 설명만 하지 마세요. 겉에 주제는 뭐예요? 설명이지만 나의 의견을 담아야지.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기업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차피 여러분들은 들어가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공정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공정을 좀 특화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르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설명 PT 들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은 또 그럼 어떻게 본인의 의견?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뭘 갖고 있다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덧입혀 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자분들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조금 센스 있는 지원자라고 들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시 설명도 설명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주는 거 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전략입니다. 전략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건 기업 분석해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비밀로또 톡톡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비밀로또 톡톡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럼 시간대, 보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의 콘텐츠, 네. 그럼 경쟁사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에 대한 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로또 톡톡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강약점들을 따져서 한 군데를 좀 건드려줘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전략을 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비밀로또 톡톡을 위해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형이 월부터 금까지 계속 나와야 돼. 이런 전략을 제가 내세웠어요. 네. 그런데 이 전략은 맞을 수도 있고 네. 틀릴 수도 있죠. 네. 좀 납득이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월부터 금까지 나온 다음에 좋아. 잘하는 건 좋은데 지겹잖아. 네. 그러면 뭐예요? 제가 내세운 전략에 있어서의 리스크나 단점도 있겠죠. 네. 즉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이라는 걸 받으려면 지원했을 때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 부분까지 나는 고민을 해봤다. 그래서 안정형은 결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월부터 금까지 나오면 지겨우니까 일주일에 2번만 나오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 전략을 실행했을 때의 단점과 리스크까지 고려했다는 최종값의 전략을 내세우면 면접관이 야 너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짜시기 위해서는 분석하세요. 여러분들의 분석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어디로 두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100점이 아니니까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고려해봤다. 이런 네. 것도 해주시고 최종값을 요 뺀 걸 반영해준 최종값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사실 쉬워요. 근데 쉬운데 이 자기소개는 또 면접관이 하루 종일 자기소개 듣고 있다 보면은 뻔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소개를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조금 재미 요소를 넣어줘도 될까요? 그렇죠. 재미 요소도 아주 좋고요. 그 재미 요소를 그러면 내가 시각화로 줄 거냐 아니면은 뭐 글로 써서 줄 거냐 등등.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약간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주제는 너무 많은 텍스트를 담지 마시고 오히려 이미지화 시켜서. 근데 물론 뭐 장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뭐 텍스트도 좀 필요하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약간 썰을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출한다면 면접관에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수록 좀 더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하는 거요? 네. 그렇죠. 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PT 면접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냐. 말한다는 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처음 해보는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잘하시는 분들은 차별화하려고 해야 돼요. 차별화.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재미 포인트를 줄 것인가,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하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1분 자기소개 했잖아요. 1분 자기소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면접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분 자기소개가 잘 풀려야 내가 외운 걸 오늘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돼요. PT 면접도 똑같아요. PT 면접도 못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처럼 막 기교 넣고 그러면은 완전 망해버립니다. 앞에 면접관은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야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은 표준화시키세요. 면접관한테 무엇인가 대단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석,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설명만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표준화된 전략으로서 접근을 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신다라고 하는 건 표준화된 상태에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와야죠. 요걸 서두를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분과 처음 보시는 분들의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PT 면접의 유형별 준비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또 지원자들이 어려워하는 또 면접 유형이 토론 면접이거든요. 그쵸? 토론 면접하면 좀 찬반 토론이 생각이 나는데 찬성 측, 반대 측은 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에서 정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하는 거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근데 기업이 정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론 면접은 좀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어떤 점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면접일까요? 토론 능력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석사를 토론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정말로 어렵고 저희 교수님 같은 분이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 떨어지실 텐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네. 토론 면접의 면접관은 토론 전문가예요? 토론 전문가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네. 이분들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네. 물론 저처럼 토론을 좋아해 전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분들이 토론 면접을 평가할 때 토론 전문가인 분들처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못 보냐. 토론은 태도밖에 못 봐요. 토론 면접은 붙는 면접이 아닙니다. 토론 면접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는 면접입니다. 웬만하면 토론 면접은 다 봐요. 상대방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쓰죠. 연지 씨가 저한테 얘기할 때 막 쓰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지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예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장에 딱 가서 면접관을 보면 웬만한 친구들은 평균을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붙냐가 아니라 누굴 떨어뜨리느냐, 작은 실수하는 사람. 그래서 토론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태도. 근데 여러분들 태도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했죠.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냐, 잘 들으십시오. 둘이 토론해요. 어차피 남의 얘기할 때. 네? 남의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때. 남의 얘기할 때인데 어떤 남이 얘기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만 알려드린 팁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1분 남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는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시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정해져 있죠. 내가 발언 다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이제 발언해야 돼요. 내 발언 끝났죠. 우리 팀의 내 발언이 끝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발언할 때 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때 많이 풀어져요. 우리 팀. 그렇죠. 상대방 할 때는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나는 끝났어. 오케이, 난 잘 봤어 하면서 우리 팀 얘기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챙겨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적인 걸 보고 이 지원자가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토론 태도가 왜 이래? 이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점검해 나가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는 면접이다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T 토론 면접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원포인트 레슨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PT는 여러분들의 논리적 구조를 면접관들이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의 목차 구성 이 부분들을 좀 필기하시는 거. 목차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멍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때에 내가 약간 뭔가 넉을 놓고 있을 때 표정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을 좀 하셔서 평상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 그걸 좀 설정하셔서 그런 모습을 띄고 보시는 거, 그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